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바흐무트 전황 어떻게 되는지 지도와 함께 설명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이 굉장히 갑자기 적극적인데 전투기를 미라지 2000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주기로 하고 지금 조종사들까지 해서 30여 명이 프랑스에 와서 훈련을 받고 있답니다. 자, 이런 내용. 그리고 러시아가 정말 충격적인 무기를 현장에 보내고 있는데 정말 이 러시아 측 오신트 소식통들, 러시아를 완전히 그냥 흠모하는 사람들이 충격과 공포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러시아의 현실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 쿠팡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660명이 죽었습니다. 병력 살상 숫자가 갑자기 확 줄었습니다. 한 3분의 2 수준으로 줄었는데 전차는 더 늘었어요. 13대 전차 격파됐고 장갑차 11대 격파, 차량 18대 격파. 그러니까 이 기계화 장비들이 거의 한 개 대대급 장비가 사라졌는데 병력은 평소에 한 3개 대대 정도가 사라진 상황에 비하면 많이 줄었죠. 660명. 특수장비 세대, 야포는 무려 19문, 다른장 로켓 2문, 한 개 포병대대 이상이 사라졌죠. 무인 항공기 20대 격추, 미사일 2발 격추 등의 전과가 있는데, 자, 이게 지금 바흐무트 지역에서 이 러시아군들이 전차와 장갑차를 동원해서 이 포병의 아주 강력한 화력 지원을 받으면서 돌격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병이 많이 박살이 나고, 당연히 이제 포병 사격을 하면 그 도발 포격 원점이 우크라이나군에게 파괴될 테고 우크라이나군의 대포병 사격이 날아오죠. 그래서 19문이나 되는 야포가 격파가 되고 다란장 로켓도 2문이나 격파가 됐는데, 그러면서 전차, 장갑차도 많이 파괴가 됐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기계화 부대들을 보내고 파괴가 많은 전과가 있었는데 바흐무트 지역에서 땅을 더 추가로 점령했냐?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남쪽에서는 오히려 훨씬 더 밀려서 거의 이제 이 철로 가까이까지 러시아군이 밀리고 있고, 북쪽에서도 조금 밀리고 있어요. 그리고 공세는 여전히 굉장히 세게 취하고 있고, 지금 여기 보면 포병 화력을 여기저기 엄청나게 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대포병 사격에 의해서 많은 파괴가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 우크라이나군이 미사일과 포병을 동원해서 러시아군의 이 레이더 그리고 지대공 미사일 사이트 2개를 파괴했다라는 소식도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척파로의 이 지도상에 보면 이 H-32 도로, 이걸 거의 러시아군이 점령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모든 러시아군이 H-32 도로 밑으로 다 밀려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이 H-32 도로,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런 또 국도, 이렇게 해서 2개 도로를 확실하게 확보를 한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이 6번의 공중 폭격 지원을 해주었다 라는 소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많은 포병 화력을 등에 업고 기계화 부대를 밀어 넣었으나 전과는 없다. 오히려 더 밀렸다. 이런 상황이죠. 지금 우크라이나군은 40mm 유탄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이 155mm 또는 대전차 무기 이런 게 부족한 건 아니죠. 대전차 무기가 부족하지 않은 우크라이나군에게 전차 장갑차를 밀었으니까 많이 깨졌죠. 좀 뭔가 좀 바보 같은 짓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병력들이 굉장히 많이 희생이 되다 보니까 이제 병력이 바닥이 보이니까 병력을 과감하게 밀어넣는 게 좀 제한상이 온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러면 공세를 그만둬야 되죠. 그래서 프리고진의 말대로 방어진지 구축해야 되는데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선 상황을 보겠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흐무트 최전선을 방문해서 장병들을 격려하고 표창했다. 이게 푸틴이 자기 대역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마리우폴에서, 또 거기가 또 진짜 마리우폴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곳에 가서 이게 마리우폴이다 하고는 쇼를 하던 거에 비하면 이 사람은 진짜다
라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가서 바흐무트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 현장 부대원들과 이렇게 사진도 찍고 표창도 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르다 이거죠. 우크라이나가 몰도바 당국과 합동 국경 통제 작전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몰도바 그리고 트란스니스트리아 여기는 이제 러시아 한 개 예단급 병력이 들어가 있죠. 예단 마이너스급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런 상황인데 트란스니스트리아를 기점으로 해서 몰도바로 치고 들어오면 바로 뒤에서 치기 위해서 이 국경 통제 작전을 빌미로 병력을 배치했다.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몰도바를 전복하기 위한 러시아의 군사 작전이 시작되면 우크라이나가 바로 그냥 트란스니스트리아를 쳐버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악관은 러시아가 열화 우라늄탄 걱정되면 니들 우크라이나에서 전차 빼라 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좌파 언론들 보면 이 영국의 열화 우라늄탄 이걸 뭐 엄청난 그냥 계속 러시아의 주장을 인용해서 계속 내보내는 꼴들을 보는데 정말 기가 차죠. 미국의 열화 우라늄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줄 겁니다. 그런 걸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그 탄이 진짜로 방사능 오염이 되는 것처럼 우리 좌파 언론들이 지금 기사를 쓰고 있던데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정말 그들의 정체 정말 거풀을 확 벗겨버리고 싶습니다.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최근에 러시아하고 합동 해군 훈련도 하는 등 굉장히 프렌들리하게 보냈죠. 왜냐하면 여기에 푸틴의 비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푸틴의 별장, 푸틴 전처의 별장, 그리고 푸틴의 요트 뭐 이런 것들 뭐 잔뜩 있는데 그 푸틴 비자금 은닉처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그렇게 프렌들리 하더니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해가지고 국제형사재판소 ICC에서 푸틴 체포영장 발표했죠. 여기에 협조하겠다. 그래서 푸틴이 자기 이제 별장 못 가는 거예요. 자기 요트 타러 못 가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유럽은 어느 나라든지 푸틴 방문하면 체포해야 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은 서방 무기 지원은 핵 종말에 가깝게 하고 있다. 서방이 지금 무기 지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자꾸 핵을 쓰고 싶어. 자꾸 이러면 우리는 나빠질 거야. 나빠지면 이 끝은 어디냐? 우리 핵 쓸 거야. 이렇게 지금 또 핵 협박을 하는 거죠.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일본이 러시아의 극동군이 지금 빠졌다고 지금 극동지역에 블라디보스토크를 비롯해서 캄차카반도 등 극동지역의 군인들 다 빼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집어넣었으니까 그게 없죠. 그렇다고 해서 북방 사계도서 지금 분쟁 지역에 있는 거 그거를 다시 뭐 점령할 것 같은 이런 경거망동 하지 마라. 거기에다가 우리는 바스티온 P 지대한 미사일 배치했다. 이렇게 지금 협박을 했습니다.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북방 사계도서를 가지고 영토 분쟁하고 있죠. 준다 했다가 말았다가 뭐 여하튼 지금 논란이 많은데 여하튼 지금 이 지역의 극동 지역의 러시아 지상군이 그냥 뭐 거의 사라졌다시피 없다시피 하니까 이때다 해서 이 일본이 육상자위대 수륙기동단을 보내가지고 북방 사계도서를 탁 점령해버리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할 수 있겠죠. 아마 그런 정보가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국방장관이 갑자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니들 바닥에 놓으면 우리는 지대한 미사일 바스티온 P로 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참 볼만하겠습니다. 자, 나토 의장은 푸틴은 평화에 대한 생각이 없다. 오직 확전 생각뿐이다. 그래서 푸틴의 뭐 협상이라고 하는 거 들으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러시아 독립 매체들은 러시아 전역에서 3월부터 군인 급여 지급이 중단됐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러시아 전체의 지도인데 까만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어요. 이 파란색 지역이 러시아 이 82개 행정 주체 중에서 52개인데 저로 보면 인구 밀집 지역들이 더 많죠. 이 지역 파란색들이 지금 3월부터 군인 월급을 안 주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앞으로 또 공무원들 월급도 못 주는 이런 상황까지 가겠죠. 왜? 국가 재정이 파탄나니까. 이게 지금 러시아의 현실이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푸틴이 시진핑을 만났지만 원하는 대답은 못 들었다. 이렇게 조롱을 했는데요. 원하는 대답은 뭐냐? 중국이 러시아에게 아주 많은 무기, 탄약 주겠다. 그리고 지금 뭐 첨단 무기를 만드는데 반도체 등 이런 그 첨단 부품이 없어서
미사일 같은 거 못 만든다고 하죠. 그런 부품도 좀 주겠다. 그리고 후속 군수 좀 빵빵하게 밀어주겠다. 이런 대답을 원했는데 그 대답 못 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바흐무트 일대의 러시아군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이런 전선 상황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이 가장 원하는 미국제 F-16보다 성능이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레이저 유도 폭탄 등 공대지 정밀 유도 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프랑스제 미라지 2000C 전투기 공여가 준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일단 부인했지만 프랑스 유력 일간지들에 의해 현지 교육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10대의 미라지 2000C 전투기 공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미 30여 명의 우크라이나 공군 요원들이 프랑스에 들어와 교육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프랑스 일간 르 피가로가 현지 시각 3월 22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프랑스 공군은 몽드마르상 기지와 낭시 기지에서 우크라이나 공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단기 속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치적 발표가 이루어지는 대로 우크라이나에 즉각 10대의 전투기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훈련은 프랑스에서 미라지 2000 공여 이야기가 나온 지난 2월부터 시작됐는데요. 르 피가로는 이번 훈련이 한 달 반 정도 진행됐다면서 수개월 내에 교육 훈련이 완료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공군 유리 이낫 대변인은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는데요. 지금 프랑스에서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미라지 전투 조종 훈련을 받고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르 피가로는 우크라이나 공군의 반박에 프랑스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재반박 기사를 냈는데요. 현재 훈련을 받고 있는 인원은 항공기 운용 지원 요원과 관제 요원들이며 조종사들은 전투조종 훈련 대신 생환 훈련을 받고 있다라며 몽드마르상 기지와 낭시 기지에 우크라이나 공군 장병들이 파견되어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프랑스는 지난달 초 국방장관이 의회에 미라지 2000C 전투기 공여 추진을 보고했고 그 직후 우크라이나 측 인수 요원들을 불러들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미국, 덴마크, 네덜란드 등과 전투기 공여 협상을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는 협상에 미칠 여파를 우려해 해당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프랑스가 미국의 F-16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한 미라지 2000은 다양한 형식이 존재하지만 프랑스가 공여 의사를 밝힌 기종은 지난해 6월 프랑스 공군에서 퇴역한 구형 미라지 2000C 버전입니다. 별다른 성능 개량 없이 운용된 이 기체들은 전반적인 성능은 신형 미라지 시리즈보다 떨어지지만 근접 항공 지원이나 국지적 방공 작전에서는 우크라이나 공군의 미그-29 등 대등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르 피가로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크라이나 공군은 올여름이나 가을께 최초의 서방제 전투기를 전선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미라지 2000 공여를 계기로 나토의 서방제 전투기 공여가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미라지 2000 프랑스가 지금 퇴역하고 있는 전투기인데 퇴역한 지 얼마 안 된 거 12대 이야기 나오다가 지금 10대 준다. 그리고 이제 그걸 프랑스 최대 일간지 중에 하나인 르 피가로가 보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크라이나가 아니 그 사실은 무근이다 라고 했는데 그 사실 무근이다라고 하는 걸 또 들어가 보면 실제 조종사는 들어갔고 그 장병들은 들어갔고 맞는데 조종 훈련은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사랑했지만 뭐는 아니다 뭐 이런 건가요? 아무튼 그런데 왜 그러면 부인을 하나? 지금 우크라이나가 진짜 받고 싶은 것은 미국제 F-16 전투기죠. 덴마크나 네덜란드 이런 데서 퇴역하고 있는 F-16 전투기 주겠다고 하는데 그거 또 미국이 많이 지장하고 있는 F-16 이런 것들을 받고 싶은데 야 니들 지금 미라지 2000 받으니까 그러면 F-16 안 줘도 되겠네 이렇게 지장이 올까봐 아니다 라고 부인한 건 아닌가라는 이제 이런 분석인 거예요. 르 피가로는 이렇게 우크라이나 공군 장병들이 들어와서 훈련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이런 식으로 했고 현재 30여 명이 들어와서 정비훈련 그리고 관제훈련 다 받고 조종사들은 생환훈련 했으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기종 전환 훈련하면 되죠. 이제 다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라지 2000C 같은 경우는 뭐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뭐 암람이나 뭐 이런 정도 수준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안 되지만 이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 매직2 씁니다. 그러면서 JDAM 인테그레이션 금방 하니까, 그리고 레이저 유도 폭탄, 그리고 또 금방 또 인테그레이션 하면 함대 레이더 미사일, 이런 것들 해서 공대지 폭격에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뭐 굳이 안 받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공군이 더욱더 강해지겠습니다. F-16도 들어가야 될 텐데요. 두 번째입니다. 극심한 전차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러시아가 이제는 하다 6.25 전쟁 전후에 개발된 고철 수준의 전차들을 전선에 투입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설마 하던 친러 소식통들도 이 충격과 공포의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서부 벨고로드 지역에서 구형 T-54, T-55 전차가 대량으로 수송되고 있는 모습이 식별되었으며, 이들 물량은 돈바스 전선의 러시아군에 공급되기 위한 전차들이라고 국제 오신트 네트워크 컨플릭트 인텔리전스 팀이 현지 시각 3월 22일 리포트했습니다. 오신트 네트워크는 이 전차가 러시아 극동 지역의 프리모르스키 지역의 아르셰니에프 소재 제1295 중앙전차 예비 저장 기지에서 복원된 것으로 러시아 국방부의 지시에 의해 프리모르스키 지역의 여러 공장에서 지난해 가을부터 복원 작업이 진행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1295 기지에서 복원된 T-55 전차 물량은 191대인데요. 이 전차는 1947년부터 배치된 T-54에 NBC 방호 장치를 추가하고 내부 탄약고 구조를 바꾼 T-55 모델로 6.25 전쟁이 끝난 뒤인 1950년대 중반부터 소련군에 실전 배치된 차량들입니다. 중국과 북한 등 세계 각국에서 생산된 물량을 제외해도 소련에서만 2만 대 이상 만들어진 T-55는 과거 냉전 시절 공산군을 대표하던 1세대 전차였는데요. 100mm 전차포를 탑재해 공격력이 취약하고 방어력 역시 동시대에 등장한 다른 전차들과 비교했을 때 빈약하다는 평가를 받은 모델입니다. 러시아는 전차 부족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여름부터 T-62 전차 800여 대를 복원해 전선에 투입하고 있는데요. T-62 전차만으로는 전차 부족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비교적 복원 작업이 용이한 T-55 전차를 대량 복원해서 전선에 배치하기 시작한 겁니다. T-55 전차는 지금도 북한의 주력 전차 중 하나로 운용되고 있는 나쿠 모델인데요. 이동 사격이나 야간 사격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조준장치 역시 목측에 의존하는 순수 아날로그 방식이어서 여러 전쟁에서 서방 측 전차에 일방적으로 파괴당한 굴욕의 역사를 가진 모델입니다. 이 전차의 100mm 주포는 서방 측 1세대 전차의 90mm 전차포에 대응하는 물건으로 최신탄을 사용하더라도 관통력이 200mm 후반에서 300mm 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사격 통제 장치의 성능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적 전차를 맞추기도 어려운 물건입니다. 러시아는 극소수 남아있는 T-90 계열 전차와 T-72 계열 전차를 전선의 소방수 역할로 사용하며 전략적 임무에 투입하고 제1근위 전차군의 주력 전차로 T-62M 계열을, 일선 차량화 소총부대의 전차대대는 T-62와 T-55 전차를 배치하며 부대 복원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1세기 전장에 1950년대 장비가 투입되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에 대해 러시아 관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T-62 전차가 최근 우크라이나군에 인도된 서방제 전차보다 우수하다라는 기사를 내며 정신 승리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점점 퇴보하는 러시아군, 이러다가 T-34 전차까지 전장에 나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T-55 언제적 전차냐? 1955년에 개발했죠. 6.25 전쟁 직후에. 그리고 T-54 1947년도에 개발했죠. 그게 지금 등장한 겁니다. 미국의 M47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전차들이죠. M47 우리 씁니까? 안 쓰죠. 여기 이게 지금 T-54 지금 전선에 싣고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T-54. 그리고 이 사진 T-55 지금 싣고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야, 정말 황당하죠. 100mm 전차포. 100mm라고 해서 우리 한국의 105mm하고 비슷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90mm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90mm보다 좀 더 약해요. 이런 전차를 지금 갖다 쓰고 있다.
이게 러시아의 현실이다. 그래서 1급 부대는 T-62M, 북한으로 치면 뭐 폭풍호 이런 거 주고 2성급 부대들은 T-62 기본형 또는 이 T-54, 55를 준다라는 참담한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아 노보스티 통신, 우리 한국의 연합뉴스나 YTN 같은 데서 아주 뭐 즐겨 인용하는 그 통신사죠. 러시아 국영통신사인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 제목이 이거 미국에서는 이것을 우크라이나군의 서방제 전차를 격파할 수 있는 러시아의 무기라고 불렀다. T-62를 갖다가 이렇게 앞에다가 이게 지금 합성인지 모르겠는데 콘닥트 5 같은 거, 이 폭발 반응 장갑 추가로 갖다 붙인다. 저는 이런 거 못 봤는데 아무튼 이거 해놓고 T-62를 우크라이나군의 서방제 전차를 격파할 수 있는 러시아 무기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레오파르트 2 그걸 격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황당하죠. 그러면서 이게 또 소제목에 개량된 러시아의 T-62M 전차는 서방 군사 장비보다 성능이 뛰어나다. 이렇게 또 보도를 한 겁니다. 자, 이러면 또 이제 우리 한국의 연합뉴스는 T-62 레오파르트 2 전차보다 더 세다. 미국에서 그렇게 인정했다라고 또 기사를 쓰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북한의 T-62 천진데 우리 한국의 K1, A1 전차보다 더 세겠네요. 와, 정말 황당하죠. 그게 연합뉴스의 현실이죠. 자, 러시아 연방의 육군 21세기 현실입니다. T-62M 그리고 앞으로 T-34가 등장할지 모르는 게 러시아 육군의 오늘의 전장 현실입니다. 이게 러시아입니다. 이기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